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북측의 핵 미사일 실험작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중국에도 엄격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과 미국이 지난 1년간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만큼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를 일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 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경제가 예전의 흐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경기 부양에 탄력을 받은 3%대의 성장 속도에서 올해 분명히 둔화할 것이라면서도 1분기 둔화가 더 나쁜 상황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참여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오는 21일에서 24일 사이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되는 양해각서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양국의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공동사업을 하고 도로와 철도, 교량, 항공 등 이해를 공유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효은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호조세 이어나갔습니다. 금융시장의 3대 불안으로 여겨지는 미중 무역 협상, 브렉시트,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까지 이 해결의 실마리가 점차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1%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1%대,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주간 기준으로 1%대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주 FOMC 3월 회의가 있는 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나온 이슈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잉이 최근 기종 결함의 논쟁으로 이 경쟁사인 프랑스의 에어버스가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아레나사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이 아이폰 11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기능 있는지 또 시장에는 어떤 변화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는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사고 관련 파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 구도마저 변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1 렌더링 이미지가 등장했습니다. 아이폰 X의 부진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 기업들의 메가급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보니까 지난주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 1% 넘는 상승세로 마감됐고 빵주도 강세 보였거든요. 좀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호조세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조금 점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시장 내 이슈, 줄다리기 양상이 계속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다지 긍정적인 호재도 아니었고 그다지 부정적인 악재도 아니었다라는 부분.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말 그대로 관망 양상이 짙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악재가 있었다라면 미국 내에서 다우 지수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어떤 그 변화, 소위 말하는 갭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나스닥과 S&P는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다우지수는 조금 좀 미약한 상승이 나타났었다. 근데 그 배경을 살펴봤더니 결국은 가장 큰 것, 보잉사의 항공기 추락 이슈가 조금씩 더 그리고 급속한 속도로 확산이 되어 가면서 결국에는 미국과 캐나다도 운항 중단을 결정하고 결국에는 영공 통과도 중단을 시키게 되면서 보잉사 자체적으로는 항공기의 인도마저도 중단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불안한 양상으로 펼쳐졌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어떤 그 선회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사실상 지난주만 해도 3차례의 의회 투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12일, 13일, 14일. 이렇게 그 브렉시트와 관련된 브렉시트 수정안이 12일 부결이 됐었고요. 그리고 13일에는 노딜 브렉시트가 부결이 돼서 결국에는 브렉시트 연기안 가결이 되면서 오는 19일 또는 최악의 경우 20일 이전에 제3 승인 투표가 남아있다라는 점. 아마도 이번 주에 시장 내 어떤 그 변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호재 쪽을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일단은 1월 미국의 이제 그 소매 판매가 상당히 양호하게 좀 나타나게 되면서 지난 12월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이때의 소비 부진을 좀 만회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의 개선 가능성, 경기의 어떤 그 확대 가능성 앞으로죠 나타나게 되면서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58달러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좀 나왔다라는 점. 여기에 지난주 초반이었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내내 긍정적인 그림을 만들어 주었던 가장 큰 어떤 그 의미 있는 이벤트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페드의 파월 의장 비둘기파적인 발언 다시 한번 시장 내에 FOMC의 금리 완화 기조에 대한 스탠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사실은 지지난주 정도까지 가장 시장 내에 좀 우려되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 지속이었다라면 지난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금 반등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고성장 기술주,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팡 주식들의 큰 어떤 그 흐름 속에서의 반등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주 후반이었죠. 브렉시트가 일단은 연기가 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일단은 잠시나마 불식시키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다라는 점. 앞서서 다시 한번 브렉시트 관련해서 조금만 좀 더 짚어보게 되면요. 이제 19일 또는 20일 합의안에 대한 3차 승인 투표의 마지막 시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1일이 EU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마무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0일이 3차 승인 투표 마지막 시한이 될 텐데, 뭐 지금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19일 정도가 가장 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일단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시장은 이 부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승인 투표가 가결이냐 부결이냐, 가결일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고 부결일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가결일 경우에는 EU에 대한 탈퇴 시점이 3월 29일에서 이제 6월 30일 이내로 딱 정해진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합의안에 대한 3차 승인 투표가 부결이 된다라면 EU 탈퇴 시점이 6월 30일 이후, 뭐 9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이 될, 물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투표 다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가결이 된다라면 6월 30일로 못이 박혀지는 거고요. 부결이 된다라면 6월 30일 이후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근데 일단 시장에서의 전망은 좀 부결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쪽으로 시장 좀 전망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된 부분 잠깐 말씀을 나눴고요. 또 이번 주 시장의 관심 사항 좀 짚어봐야 되겠죠. 가장 큰 것 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FOMC 개최가 19일, 20일 현지 시간입니다. 개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근데 문제는 일단 알려진 호재, 이미 일정 부분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상승, 왜 상승했을까 따져보게 된다라면 FOMC 개최에 대한 그 호재성에 대한 부분이 미리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조금 좀 우려감이 있는 부분, 두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겠다,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으름장을 그 지난 주말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에 최선희 외무부장이 북한의 최선희 외무부장이 이 부분 일단 뭐 이야기를 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 일단은 조금은 좀 뭐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잘 넘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이 상황들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들로부터 상당 부분 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좀 우려감 섞인 목소리들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결국은 이번 주 FOMC에 대한 금리와 관련된 금리 스탠스가 호재다라면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소식이 사실상 새로운 악재로 시장 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의 힘겨루기 양상이 아마도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의 주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과연 뭐 지연 4월이 될 것이다 아니면 6월 이후로 될 것이다 등등 지금 시장 내 뭐 계속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전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 내에 상당 부분 모멘텀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물 밑에 이제는 좀 내려앉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 역시 지난 주말 어제부로 이제 그 양회 전인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뭐 지속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시장의 상승 하락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은 다소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시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 또 한 가지 트럼프와 관련된 노이즈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주말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그 상원의원 이제 그 통과됐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토를 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소식.
다시 이제 그 하원과 상원으로 넘어가서 다시 3분의 2 이상의 이제 그 득표를 얻어야만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무효화가 되어질 텐데요. 근데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치적인 노이즈, 그리고 특히나 예산안과 관련된 국가 예산안, 뭐 복지가 줄어들고 국방비가 늘어나고 뭐 전반적인 이제 그 변화, 이런 부분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된 아마 예산안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의 상당 부분 갈등 양상 벌어질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만하고요. 이제 자동차와 관련 수입 자동차와 관련된 고율 관세 여부, 아마도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아마 다양한 이야기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생각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 시장 내 관심 사항은 결국은 FOMC와 관련된 성장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어가지 못할 것이냐, 이 여부. 결국은 19일, 20일 열리게 되는 FOMC 금리 완화 기조, 그리고 대차 대조표의 축소 마감 기조,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가 시장에 영향 가장 크게 미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시장 내 반응으로 결국은 성장주와 관련된 고성장 기술주들이 지난주에 이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못 이어갈 것이냐라는 부분. 결국은 기술주의 상승 모멘텀 지속에 사실상 기대는 걸고 있는데, 지난주 살펴보게 되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주간 기준으로 무려 5.6%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은 이번 주에도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매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이번 20일, 그들의 시간으로 20일이 되겠습니다. 20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앞으로의 그림,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시장 내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19일, 20일 미국의 FOMC 회의, 그리고 20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는 팡 주식들의 그 주가 개선세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 양상의 지속 여부,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도 이제 뭐 보셨습니다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난 한 2, 3주간, 한 3, 4주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흐름, 조정의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SK하이닉스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좀 그다지 긍정적인 흐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 하지만 지난주부터 서서히 이제 발동이 걸리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에 혹여나 20날 있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내진 실적과 관련된 향후 그들의 전망 자체가 조금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라면 다시금 찬물을 끼얹을, 시장 내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들의 어떤 그 향후 뷰포인트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면 FOMC의 금리 완화 스탠스의 확인 과정과 맞물리게 되면서 다시금 시장 내 기술주에 대한 관심사항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어떤 그 관전 포인트로서 이번 주의 흐름 양상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1일에 있을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렉시트와 관련된 20일이 브렉시트 제3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 시한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이후 하루 있은 다음에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 파운드화의 급등락 부분, 이를 영란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보다 그들의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 아마도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놓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이벤트로 일단 FOMC 개최 그리고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기술주들의 상승 지속 여부는 계속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다른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보잉이 최근 기종의 결합 논쟁으로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사이 고점 대비해선 10% 이상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와 함께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에어버스사가 대표적으로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분위기도 좀 바뀔까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 앞으로 이제 블랙박스를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어떤 그 시장 내에 그 어떤 이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한치의 상호 간의 양보도 없이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보잉사에 대한 파급,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추락을 한 비행기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해독을 맡긴 회사가 프랑스다라는 점. 근데 반대로 보잉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에어버스사 일대 주주가 프랑스 정부가 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지금 현재 항공기 관련한 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잉사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운항 중단 이미 결정이 됐고요. 미국과 캐나다 마찬가지로 운항 중단. 그리고 보잉사는 이제 비행기 제조와 관련된 인도의 중단 역시 결정을 한 그런 상황. 과연 이 상황이 언제 풀릴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737 기종을 살펴봤더니요. 737 기종. 물론 지금 현재 사고가 난 기종은 737 맥스 8이 되겠습니다. 근데 1960년대 출시한 그들의 베스트셀링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737을 중점으로 해서 737, 200, 737, 300 다양한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비행기를 737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737 맥스는 결국 신기술이 탑재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최근 항공기 운항 산업의 어떤 그 변화 트렌드와 맞춰진 그런 상당히 첨예한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로우바디 소위 말하는 33 행렬에 좌석 배치가 33 행렬에 복도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좀 중소형 항공기, 다시 말씀드리면 단거리와 중거리에 최적화된 그런 비행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지난 한 2주 전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눈 것 같은데요. 그들 어찌 보면 지금 LCC 저비용 항공사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항공과 관련된 인프라 확대, 네트워크와 관련된 인프라 확대, 이러다 보니까 신흥국들의 공항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들의 노선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신규 항공기 수요가 확대, 너무나 당연한데 대형 비행기보다는 중소형, 소위 말하는 중단거리 비행에 최적화된 그런 항공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노후 비행기 역시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복급 비행기보다는 네로바디의 비행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흔히 시장에서는 협동체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좁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좁은 동체. 그러면 네로바디 기종을 원하고 있는데 네로바디 기종은 전 세계적으로 두 회사에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잉사의 737 맥스가 하나가 있고요. 에어버스사의 A320 네오 기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지금 이제 수주 잔량을 좀 따져보게 되면 수주 잔량이 그들 737 맥스는 약 한 5,000대 정도의 수주 잔량. 근데 에어버스의 A320 네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500대의 수주 잔량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미 알려진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A320에 대한 세일즈,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그림으로 나가 있는 것은 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737 맥스가 윗단이고요. 에어버스 네오가 이제 아랫단인데 수주 잔량 각 5,000대와 6,500대 정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림으로 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죠. 보잉 사고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시장 내 영향 그리고 우려 부분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항공기 세일즈를 상당 부분 역점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에도 보잉 737 맥스 상당 부분 이미 항공기 세일즈 통과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시에도 베트남에서 무려 100대나 사겠다라는 그런 약속 받아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항공기 세일즈 그동안 상당히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들이 원하고 있는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무역 적자 부분을 해결할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트럼프 항공기, 군수, 그 다음에 에너지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팔았다라면 이 중에 한 축을 잃었다라는 부분 당분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참 상당히 어려운 그들이 원하고 있는 보호무역에 있어서 그를 강력히 드라이브 걸기에는 일단 어떤 의미를 조금 좀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쟁 항공사에 대한 반사이익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게 대두가 되고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운항 중단 및 인도 중단 자체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아마도 에어버스사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운항 중단이 나오게 된다라면 항공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항공을 운항하는 소위 말하는 여객 수송을 하는 비행기 회사 뭐 대한항공이 될 수도 있고 뭐 미국의 델타가 될 수도 있고 뭐 에어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항공 운항사의 손배소 움직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손해보는 그런 그림 결국은 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한번 계산을 좀 해봤더니요. 이렇습니다. 주간 기준 주간 기준 보잉의 그동안 그 에어맥스 737 맥스의 운항 횟수가 주간 전 세계적으로 약 한 8,000여 편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4주간만 운행이 중단된다면 최소 전 세계적으로 2조 원의 손실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손배소 제기가 된다라면 아마도 4주를 넘어서 8주, 12주 넘어갈수록 그들의 보잉사가 부담해야 될 잠재적 부담 금액은 상당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지금 현재 항공기와 관련된 미국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도 이 부분 영향력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잉사와 실질적인 항공기 제조 부품 납품 관계에 있는 회사 그리고 에어버스와 항공기 부품 납품 관계에 있는 회사들 어떤 그림을 보일지 분명히 지금 지난 주말 보잉사 다행스럽게 1.5% 정도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시간으로 주간으로는 하락했지만 10%가 넘는 급락을 보였지만 일단 점차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불씨는 계속해서 안고 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 시청자는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잉사와 관련되어 있는 국내 항공 부품 제조사 그리고 에어버스와 관련된 국내 항공 부품 제조사 조금 좀 양분을 하셔서 그 주가 대응 전략 구현해 나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을 뒤흔드는 이 큰 이슈이니만큼 우리 시장의 분위기까지 함께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나사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이 아이폰 11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보니까 저도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뭐 이번 통해서 11을 통해서 조금 판매 부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문제가 이제 그 부분이 되겠죠. 아이폰 10. 아이폰 X, 뭐 아이폰 10,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매 부진, 그리고 아이폰 XR의 판매 부진 자체가 사실상 애플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 여기에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상당히 확대되는 그런 양상 나타나게 되면서 아이폰 11이 과연 이제 하반기 출시 예정이 합니다만은 과연 이제 얼마나 시장 내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런칭을 할 수 있을까. 마침 최근 갤럭시 S10 출시가 되면서 일단은 성공적인 그런 런칭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 긍정적인 소식 전해드려오곤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폰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애플사가 최근 이제 주가가 다시금 조금 상승 반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배경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3월 25일 다음 주죠. 그 다음 주 초에 그 애플사의 서비스 런칭, 신규 서비스 런칭 지금 진행 예정에 있는데 그들이 이제 TV 스트리밍 서비스와 그다음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그들의 앞으로 향후 성장 전략을 지금 다시 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아이폰 11의 모습은 아마도 그 트리플 카메라가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뭐 대세죠. 트리플 카메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신규 iOS가 탑재가 되고 눈부심 방지. 이미 갤럭시 S10에 탑재가 되어 있죠. 다크 모드. 이제 그 적용이 된 것이다라는 점. 이미 뭐 갤럭시 S10에는 다크 모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 이제 신규 아이폰에 나타나는 그림, 과연 신규 아이폰은 폴더블일까 아닐까? 그리고 신규 아이폰은 5G일까 아닐까? 지금 현재 뭐 통신 시장에 있어서 화두는 뭐니 해도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5G냐, 폴더블이냐. 이 두 가지가 결국 지금 현재 통신시장에서의 주요 화두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아이폰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고, 다만 3월 25일로 진행이 되는 애플의 신제품 런칭 행사,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에어팟 2, 2세대 에어팟, 무선 이어폰이 되겠죠. 무선 이어폰과 관련된 시장 내 관심 상당히 큽니다. 무선 이어폰 2020년 정도, 내년 정도가 되면 아마도 시장 내에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1억 대 정도 판매 예정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선 이어폰 시장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무선 이어폰, 그 무선 이어폰 중에서 2세대 에어팟 언팩 행사와 스트리밍 서비스 론칭 행사가 3월 25일 날 열리게 된다라는 점. 그러면 최근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죠. 최근 이제 FOMC의 금리 완화 스탠스와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은 서로 맞물려 있다라면 위험자산 선호가 확대된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속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반등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 마이크론 테크놀의 실적 발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번 주에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까? 우리 시장 내에서는 결국은 이런 IT와 관련된,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고성장 기술주와 관련된 시장 내 테마주 형성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엿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속에서는 종목 장세의 전개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종목 장세는 바로 테마주의 반등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속에서는 5G와 폴더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위안화의 강세, 이로 인한 중국 내수 구매력의 증진. 그러면 당연히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뭐 기타 사항으로는 미세먼지, 바이오, 자산 관련주까지. 근데 바이오는 저는 조금 좀 한계가 있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소위 말하는 그 옥석 가리기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좀 선별 작업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이폰에 대해서 짚고 왔는데요. 현재 스마트폰은 성장 둔화기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좀 돈이 몰리고 기대를 받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메가급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자율주행 쪽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이렇게 좀 이미 이제 제가 이런 지금 오늘 자율주행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FOMC 금리 완화 스탠스 그리고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6%의 급등. 이로 인한 이번 주 여기 찬물만 안 끼워진다라면 이번 주에도 역시 미국의 팡 주식을 비롯한 우리 시장에서도 IT 종목들의 긍정적인 그림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그런 가능성 속에서 테마주의 재부각 가능성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5G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MWC 2019랄지 CES 2019랄지 자율주행이 상당 부분 시장 내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점. 이런 속에서 소프트뱅크와 토요타의 최근 우버에 대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거의 뭐 메가급 투자 이루어졌다라는 점. 우리 돈으로 뭐 10조 원에 달하는 그러니까 1조 원에 달하는 지분 매입이 추진 중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조용히 물밑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대규모 메가급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시장 내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장 내 테마주 반등 내지 테마주의 관심 가능성 상당히 지금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완화가 가시화가 되면 거수은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19일, 20일에 있을 FOMC 회의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IT냐, 바이오냐, 4차 산업이냐 결국 이렇게 결국 나눠지게 될 것이고 이 속에서 시장은 테마주 찾기가 상당 부분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러면 스마트 기기, 뭐 통신 장비, 자동차 다양한 방면으로 시장 내에 어떤 그 테마주 부각 가능성 높으니까요. 자율주행자와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간단하게 이번 주 투자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이 조금 더 시장 내에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금리 완화 스탠스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확대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기관 투자 자금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시장 상승 양상을 지속해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시장 내 힘겨루기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쪽을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은 금리 완화 스탠스 속에서 그 IT 주식이 반등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가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률을 확보하실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답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3월의 셋째 주 첫날인 오늘 월요일 아침 기온은 서울은 3도, 대전은 영하 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대전과 부산은 15도까지 오르며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니까요. 출근하실 때 옷차림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밤사이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대기가 탁하겠지만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회복하며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야외 활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열도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속초 16도, 강릉은 1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제주도에 밤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대구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으로는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